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박정환입니다. 연휴 잘들 보내셨나요? 네, 저도 덕분에 즐겁게 그리고 바람차게 연휴 보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기준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전에 회사에서 일을 늘 하면서 제일 짜증나고 힘들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계속 자신의 이야기 혹은 자신의 결정을 번복하는 그런 리더 상사분이 계셨을 때의 일입니다. 구성원들은 늘 어떻게 보면 의사결정의 주체가 아니라는 생각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결정에 대해서 항상 리더들이 주체적으로 너가 일을 해라 라고 하면 약간 반감을 가지게 됩니다. 거기서 중요한 점검 포인트는 바로 리더가 구성원들이 얼마나 많은 인파워먼트를 하고 있느냐라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는 명확한 기준과 방향에 대한 설정이 있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준이나 명확한 방향성은 그런 것이죠. 조직원들이 얼마든지 너의 뜻대로 해도 된다라는 그런 안도감을 좀 심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모자랐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로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저 역시도 일을 함에 있어서 이걸 해도 되는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자기 의문이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섣불리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자주 발생했었습니다. A를 하자고 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와서 그게 아니었다 B로 하자, 그게 아니었다 C로 가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번복하는 모습들을 보면 당연히 구성원들은 리더에 대한 신뢰감을 가지지 않을 뿐더러 안도감 또한 저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이런 경우는 특히 일반 사기업 그리고 스타트업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직의 규모가 작을수록 그럴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래서 저는 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그 기준에 대한 명확성을 설정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그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사결정의 구조 혹은 조직에서 구성원들이 자신의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어떤 기준들을 절차적으로나 혹은 조금 권한적으로 그 구조를 좀 만들어준다면 분명히 그 조직은 리더인 내가 없어도 자연스럽게 결정하고 행동하고 움직이는 것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책임을 미루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알아서 하겠지. 그리고 그 알아서 하는 과정 속에서 그 주체가 스스로 결정을 내렸으니 이건 내가 굳이 책임질 일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제 조직원들은 좀 더 방어적으로 그리고 폐쇄적으로 자신의 업무를 해나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상대방으로부터 느껴지는 여러 가지 분위기나 혹은 일을 진행하면서 이건 아닌데 이렇게 되는 건 맞는 건가? 혹은 내가 이 사람의 말대로 뜻대로 했는데 잘 되지 않네. 그리고 왠지 나한테로 모든 책임이 전가되네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이제 조직에서의 문제점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특히 그 속에서 조직의 의사결정 레벨이나 구조가 조금씩 틀어지기 시작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다면 분명히 모순적인 문제점들이 드러나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조직은 와해되고 갈등은 더더욱 많이 생기기 시작할 것이고요. 그런 조직 내에서의 갈등이나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분명한 것을 조직 내에서의 어떤 의사결정 체계나 구조, 그리고 설령 인원이 적다고 하더라도 조직원들이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고 자신의 업무를 해나갈지에 대한 그런 매뉴얼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해야 됩니다. 제가 앰퍼슨을 시작하게 된 이유도 바로 그런 부분에서의 시작이었고요. 그런 부분에서의 컨설팅이나 혹은 조언 혹은 코칭을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던 중에
제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경영이나 심리학적인 지식들 더해서 좀 도움을 드리고 싶었다라는 마음이 컸거든요. 분명한 것은 그 조직의 구성원들에 있어서 그 구조를 잡아 나간다는 것은 그 조직원들을 스스로 알아간다는 것과 동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알아간다는 것은 뭐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단편적으로는 그 사람의 기질적인 부분 혹은 성격적인 부분, 그리고 어떤 갈등 상황에서의 갈등 상황에서 어떻게 문제점들을 해소해 나가는지, 그런 유형들을 알아차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이 굉장히 중요한 학습, 조직 내에서의 학습지 혹은 길잡이가 좀 되어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리더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나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업에 있어서의 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제품을 바라보고 어떻게 서비스를 바라보고 어떻게 고객들을 바라보고 있느냐, 그런 지향점, 리더의 제품과 서비스와 고객에 대한 지향점에 따라서 구성원들이 조직을 대하는 혹은 리더를 대하는 모습들이 달라질 겁니다.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하기 위해서, 제대로 잘 정립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구조에 대한 설계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잘 나가는 조직도 어느 순간에 한순간에 잘못된 결정으로 무너질 수도 있고요. 혹은 잘 안 나가던 정체기에 있던 조직도 어느 순간에 갑작스럽게 치고 올라가는 그런 상승적인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일순간에 이뤄진 것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성장하면서 발전하면서 학습된 결과, 그리고 그 속에서 의사결정 구조라든지 혹은 방향을 혹은 기준을 잘 정립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립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철학, 가치관을 리더는 항상 유념해서 스스로 세울 수 있도록 자립할 수 있고 조직을 제대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방향성을 잘 정립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에서 좀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구조에 대한 설계입니다. 그리고 의사결정 체계를 얼마나 잘 가져가느냐도 중요하고요. 흔히 말하는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그런 시스템은 결국은 설계를 해야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질문 하나를 남겨드리면서 이 영상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조직에는 과연 이 구조를 제대로 설계하고 봐줄 수 있는 리더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리더들은 어떤 기준과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상으로 감점전환 설계자 박정환의 짧은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